잘 웃었던 아이가 자꾸 우니까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래요. 심지어 최근에는 울다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응급실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까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저 나쁜 계모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제 앞에서만 그러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예전에 30대 초반 여자가 신당에 찾아왔어요. 3살 된 아들이 얼마 전부터 자기 얼굴만 보면 자지러지게 운다는 거예요. 가족들 사주를 보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랑 아들이 조상줄이 달라. 결혼도 처음이 아니네. 불안하다 불안해. 아휴. 혹시 아드님이 친아들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민망한 표정으로 맞아요. 이번이 3번째 결혼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애가 있는 이혼남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대요. 둘 다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처음에는 남편이 데려온 아들과 잘 지냈대요.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인가 자기가 근처에만 가도 아들이 악을 쓰면서 운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잘 웃었던 아이가 자꾸 우니까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래요. 그치. 뭘 잘 안 해주는 줄 알고. 괴롭힌 줄 알겠지. 심지어 최근에는 울다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응급실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까지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계모처럼 오해할 수 있겠다. 안 돼. 저 나쁜 계모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제 앞에서만 그러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때 화경으로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는 여자분이 보이는데 피투성이 남자가 여자분 등 뒤에서 아이를 째려보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오, 소름 돋아. 제가 본 걸 얘기해 줬더니 여자분이 창백해지는 얼굴로 제 첫 번째 남편인 것 같아요. 여자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21살 때 결혼을 했대요. 신혼여행으로 차를 타고 전국 일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낭만적이네. 낭만적이다. 되게 첫 번째 남편이 차를 몰았는데 당시에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던 여자분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졸라서 차를 몰게 됐대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를 콘크리트 벽에 세게 박았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피가 막 묻어 있었나 봐. 그 사고로 첫 번째 남편은 죽고 여자는 크게 다쳤대요. 아이고. 남편의 장례식은 급하게 치러졌고 여자분은 큰 수술을 하느라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죠. 이후 아이고.
재활 치료를 받던 여자분은 자신을 위로해주던 재활 치료사와 만나게 됐대요. 이러면 화나지. 급해. 이러면 화나요. 아픔을 치료해줬구나. 참 미치겠다.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남아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새 출발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위로하길래 재활치료사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은 남편의 고향에 같이 내려가 살았는데 남편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이혼하려고? 맞아서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진짜. 너무 심하게 맞다가 임신한 아이까지 잃으셨대요. 아유. 그러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은 여자분은 바로 친정으로 도망을 쳤고 소송을 걸어서 겨우 이혼할 수 있었대요. 남자 복이 없는 없는 거지. 예. 이야기를 듣는데 아까 신당의 화경으로 본 귀신이 나타나서는 앉아있는 여자분 귀에다 대고 같이 죽자고 했잖아. 같이 죽자고 했잖아. 진짜 무서워.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남편도 그놈 때문이네. 아 지금 남편도 뭐가 좀 안 좋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 착잡한 표정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전기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작업을 하다가 전봇대에 떨어져서 어머. 내진탕으로 입원해 있어요. 아 웬일이야. 두 번째 남편의 교통사고와 세 번째 남편의 내진탕, 다 첫 번째 남편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그래 너무 어린 나이에 거기도 떠나가지고. 그렇지. 응. 여자분만 보면 아들이 경기를 일으켰던 게 피투성이 남자 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죠. 아, 그래서 애기가 그렇게 그래. 울었구나. 네, 아이 얼굴에는 그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이대로 두면 지금의 남편과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천도를 해주자고 했어요. 이후 첫 번째 남편을 몸에 실어서 보내주려는데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여자분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같이 죽자고 했잖아! 하면서 아니 이렇다고 어떻게 같이 죽어? 선생님 연기 너무 잘하세요. 선생님 연기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살살 해도 아니, 저희가 그때 일한 게 자꾸 이게 저기가 돼가지고 어. 그리고 눈물이 진짜 나. 어떡해. 눈시울이 붉어지셨어. 아우 나 어떡하지? 또 나. 어떡해. 좀 인상이 깊었던 또 아이고 어떡해. 산 사람을 놓아줘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달래서 겨우 천도를 했어요. 아우 고생하셨다. 좀 인상이 깊었던 또 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그죠? 저에게도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여자분은 첫 번째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는지 천도가 끝난 뒤에도 계속 우시더라고요. 몇 주 뒤에 여자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이제는 울지도 않는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뿌듯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귀신이 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남편 그 귀신은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걸 못 견디고 한이 깊다 보니 그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왠지 이해할 것 같기도 해.
사실 두 번째 남편이 폭력적으로 변한 것도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도 주변에 그 원한기가 있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까 여자와 아들의 조상줄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재혼 가정이나 입양된 자녀들의 조상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조상줄이란 낳아준 부모의 조상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천도할 때 그 사람의 조상님들이 오게 되는 거죠. 결국 조상줄은 출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재혼 가정의 입양 가정의 자녀도 친부모의 조상줄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